전류의 세기 I라는 것은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결국 한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줄여서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전하의 량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당연히 이동하는 전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전자들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잖아. 전자가 많이 이동할수록 전하량이 큽니다 라는 건 예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전하량을 계산하는 식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 요 식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만나시게 되겠지만 아래쪽 식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만 배우고 있어. 하지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전하량은 어떤 기호로 나타내게 될까? 자, 우리가 보통 질의 경우는 퀄리티라 그러고 양을 나타내는 게 퀀티티지. 그래서 퀀티티의 Q자를 따서요, 선생님이 앞으로 Q만 적으면 전하량이라는 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또 그래도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앞으로 너네한테 전류의 색이 안 적어줄 거야. I라고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전하량도 앞으로 한글 안 적어드려요. Q라고만 적을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항상 수업을 하다 보잖아. 한 3시간 정도는 한글을 다 적어드리더라고요. 자, 그래도 매 시간 나오는 건 바로바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하량이라는 것은 quantity, 그래서 Q라고 나타낸다라고 했지. 자, 전류의 세기는 앞으로 영어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I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시간은 뭐라고 쓸까? 시간을 영어로 타임이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T라고 적을 건데 얘는 소문자 T로 많이 적게 돼요. 자, 그럼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도선을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가 세요. 그만큼 전류의 세기가 세다는 건 전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1A가 흐를 때요, 1초 동안 흐르는 것보다는 10초 동안 흐르게 되면 그만큼 많은 전자들이 통과하게 되겠지. 그래서 전하의 량이라는 것은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전하량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전하량은요,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게 될 거야. 자, 요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기 파트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이 될 건데요. 공식이 아무리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은 공식을 최소화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은 선생님의 능력이고요. 여러분들은 매 시간 내어드리는 과제만 잘해오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우리 학원 선생님은요, 이 공식도 이 공식도 이 공식도 다 외우라고 했는데요. 너희들이 공식 다 외우지, 문제를 받아요.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틀린단 말이야.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의 공식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시간은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커지기 때문에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럼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전하량은 Q라고 했고요. 전류의 세기는 I, 시간은 타임, T라고 했잖아. I 곱하기 T가 Q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Q는 IT, Q는 IT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럼 단위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숫자 뒤에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어. 자, 전류의 세기는 앞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항상 암페어를 넣게 될 거고요. 밀리암페어로 나와도 암페어로 고쳐줘야 돼. 자, 그리고 시간은 뭘 쓰면 좋을까? 초도 있고 분도 있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초를 사용할 거라서 세크, S라고 적도록 할게. 한글로 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는, 양은 뭔가 많은 것 같지? 양은 뭔가 많은 것 같지? 과학자 쿨롬의 이름을 따서 쿨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 뒤에 붙는 거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떤 도선에요, 1A의 전류가요, 1초 동안 흘렀습니다. 그럼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거란 말이야. 항상 계산은 숫자는 숫자끼리 하시면 돼요.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이라며. 그래서 1C라고 적으시고 1쿨롬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요, 시간은 그대로 두고요. 전류의 세기만 2배로 해볼게. 전류의 세기가 2배, 2A가 되었고요. 시간은 여전히 1초 동안 흘렀습니다. 그럼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되니까 당연히 전하량도 2배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시간만 2배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한다. 그럼 4가 나오고 단위는 쿨롬이죠. 자,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 전류의 세기는 같지만 전류가 흐른 시간이 2배가 되니까 전하의 양도 2배가 되었구나라는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하량 계산은 아마도 공통적으로 배울 거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너희들은 궁금할 거야. 아,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게 되는 거고 운반한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근데 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과연 1쿨롬이라고 하는 전하의 양은 전자 몇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일까? 과거에요. 밀리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야. 요 조그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가진 전하의 양이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이더래. 숫자가 너무 작잖아. 그래서 야, 숫자도 너무 지저분하고 공부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냥 깔끔하게 전하의 양이 1쿨롬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도대체 몇 개가 모여야지만 1쿨롬이 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본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전자가요. 6.25, 얘도 숫자가 그리 깔끔하지 않아. 10에 18승계의 전자가 모여야, 다시 말해서 한 625경계 정도, 요 정도의 전자가 모여야지만 전하량이 1쿨롬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쿨롬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가진 전하의 양을 다 합친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